안녕하세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입니다. 드디어 EV6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나왔는데요. 가격표를 보고 구모델 가격표와 신모델 가격표를 딱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하고 스탠다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스탠다드는 이제 조금 주행거리가 낮은 거, 롱레인지는 주행거리가 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만 나왔습니다. 판매된 비율을 따져봤더니 스탠다드 모델이 한 4%, 롱레인지 모델은 96%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스탠다드 모델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레인지 모델만 나오게 됐다. 라이트, 에어, 어스, GT 라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파워 일렉트로닉, 첨단 운전자 보조, 그 다음에 안전, 외장, 내장, 시트, 편의, 인포테인먼트, 요 순서대로 어떤 게 변화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일렉트로닉을 보면요, 나머지는 다 기본인데 배터리 용량이 달라졌어요. 일단 배터리 용량이 77.4kWh에서 84kWh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이 동결이다. 어떤 것들이 뭐 이제 좀 추가되고 빠졌다 하더라도 일단 주행거리가 길어진 부분에 대해선 정말 잘 된 겁니다. 아이오닉 5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격이 동결이 됐었는데, EV6도 동결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뀐 걸 한번 살펴보면 첨단 운전자 보조에서 정면 대항차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차량이 정면에서 오는 차량을 인식해서 회피하는 기술이 기존의 9모델은 없었지만 신모델에선 추가가 되었다. 차로 유지 보조, 원래 기존의 9모델에도 차로 유지 보조는 있었는데, 자, 이번 신모델에는 차로 유지 보조 2가 되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는 이제 차선을 읽어서 얘가 중앙으로 쭉 가게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기존 9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인식하지 못했을 땐 그 기능이 바로 꺼졌어요. 근데 보조 2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미인식했을 경우에는 전방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시간 동안 또 차로를 유지를 계속 해준다. 그러니까 좀 더 좋아진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좀 이게 생겼어요. 내 차에도 좀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손만 대고 있어도 핸들을 잡은 것처럼 인식을 해줄 수 있는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막 쓰고 있는데 내가 핸들을 잡고 있지 않다, 그럼 얘가 경고를 울려주거든요. 기존 차량들 같은 경우는 핸들을 한번 살짝 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번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손만 대고 있어도 그대로 핸들을 잡은 걸로 인식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오는 차량들은 대부분 이런 기능들로 적용이 될 거라고 보는데, 요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안전을 살펴볼 건데요. 안전은 기존에 8개의 에어백이 있었는데 2열에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가 되면서 10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동결이다. 배터리 용량 늘었죠. 그 다음에 에어백도 추가가 됐죠. 와, 또 어떤 게 바뀌었냐? 전방 후방 주차 거리 경고가 추가가 됐습니다. 9모델 같은 경우는 에어 트림에서만 있었던 전방 주차 거리 경고가 이번엔 라이트 모델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외장에는 따로 변경된 거 가격표 기준으로 했었을 땐 없고요. 내장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그냥 블랙과 그레이였는데 이번에는 미디움 그레이라고 해서 변경이 되었고, 인조가죽 스티어링 휠, 전에는 가죽 스티어링 휠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인조가죽 스티어링 휠입니다. 그래서 조금 원가 절감에 의해서 좀 다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시트에 프리미엄 인조가죽 시트가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변경된 건 프리미엄 바이오 인조가죽 시트가 들어갔어요. 바이오가 들어가면 뭔가 수제 제품 같은 것들은 이제 막 좀 더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이오가 들어가면 되게 좋은 건가? 라고 하지만 좀 더 싼 재료를, 아니면 혹시 재생된 재료 같은 것들을 들어가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좀 제 추측이니까 이건 좀 더 나중에 더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기존에는 그냥 프리미엄 인조가죽이었다면 이번엔 바이오 인조가죽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에 들어가 보면 편의에도 기본적으로 다 변경된 건 크게는 없는데, 자, 마지막에 보면 워크 어웨이 락이라고 해서 이게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차량의 문을 열라고 이렇게 딱 가면 알아서 문이 열리고, 차에서 시동을 끄고 내가 내려서 가게 되면 알아서 문이 잠긴다.
이 기능이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능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이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에는 기존에는 무선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라고 해서 내비게이션만 계속 이제 지도가 업데이트되는 그런 식의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내비게이션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다른 인포테인먼트 기능들도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 CCNC 인포테인먼트 5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타입 USB 단자가 데이터와 충전 전환형으로 바뀌었다 정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에어에서 보면은 첨단 운전자 보조 ADAS를 보시게 되면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있는데, 자, 이것도 GV70에서 나왔었던 전략이거든요.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자, 기존의 9 모델 같은 경우는 전진 주차와 주행 모두 에어 트림에서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행 기능은 빠지고 전진 출차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어디 뒤에 있을 거예요. 어스에 있다거나 아니면 추가 옵션에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한번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편의에 들어가 보면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간 차량에만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자, 이 기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카드, 실물 이렇게 네모난 카드를 꼽지 않아도 차량 자체 안에 하이패스 카드 유심을 심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진행하시려고 하면 요쪽에 나와 있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굳이 있을 필요는 없다. 네. 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스 같은 경우에는 첨단 운전자 보조 관련해서 좀 할 얘기가 있는데, 기존 9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있었습니다. 뭐 직각 주차나 평행 주차, 그 다음에 출차 기능 같은 것들이 모두 다 기본 적용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어스 페이스리프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빠져서 어디로 들어갔냐? 스마트 커넥트라는 추가 옵션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조 2로 해서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 모델에 대비해서 어스는 그런 기능들이 빠져있다. 요거는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었던 에어 트림에 전진 출차와 주행 같이 들어가 있었던 게 빠지게 됐다. 주행이 빠졌다 라고 했는데 그게 어스의 기본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참 어스 하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는. 안전에 들어가면 측방 주차거리 경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GV70 페리에 들어갔었던 기능인데, 자, 요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차 빠져나갈 때 요 옆면도 거리를 재겠다, 요 얘기인 거죠. 내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지금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블랙은 그대로 가고 그레이는 미디움 그레이로 바뀌었고, 브라운은 토피 브라운, 딥 그린은 그린 라이트 그레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패드 프린트 내장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존 9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갔었던 게 이번에는 패드 프린트 내장재로 변경이 됐어요. 이건 왜 변경이 됐느냐? 기존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문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되게 좀 더럽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지문이 남지 않는 내장재로 변경이 됐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트로 한번 넘어가 보면 기존 9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나파 가죽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나파 가죽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가죽이 안 들어갔고 그냥 프리미엄 바이오 인조 가죽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하, 이거는 이제 원가 절감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GT라인 기본에도 나파 가죽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EV6를 진행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나파 가죽, 천연 가죽은 안 됩니다. 인조 가죽만 가능하다. 하지만 GT라인에서 스웨이드 컬렉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나파 가죽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스웨이드 전용 시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 1년 시트백 상단에 인조 가죽 감싸기가 들어갔다. 기존에도 좀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거였는데 등받이 부분에 이게 다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너무 볼품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이 뒤쪽 부분에 인조 가죽으로 싹 감싸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조금 고급지게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의를 들어가 보면 기존 9 모델 같은 경우는 84만 원 하이테크 옵션을 추가를 해야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본으로 적용을 해줬습니다. 아, 역시 마이너스가 된 게 있다면 플러스가 되는 것도 있죠. 요게 바로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아 디지털 키 2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존 디지털 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야만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2가 진행이 되면서 CCNC에서 추가되는 기능으로 UWB 울트라 와이드 밴드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키처럼 주머니에 핸드폰이 넣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문도 열고 시동도 걸 수 있다.
키 없이도 핸드폰만으로 이거 아주 편합니다. 제가 직접 쓰고 있는데 키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여기 있어요. 자, 우리 핸들 이거 조정하는 거 이렇게 확 내려가지고 수동으로 내려가지고 확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딱 다시 째끼는 뭐 이런 기능이 아니라 전동식으로 잉잉잉잉 하면서 스티어링이 이렇게 딱 바뀝니다. 이런 기능이 요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이 이 스티어링 힐 위치까지도 저장이 되는 거다. 아주 좋은 기능이죠. 에어컨 광촉매 살균 시스템. 이게 광촉매 되게 옛날에 유행했던 기능이긴 한데 이 기능이 이제 이번에 적용이 되어서 바깥에 있는 공기가 쭉 들어올 때 광촉매를 한 방 빵 맞으면서 아주 자연적이고 좋은 공기들이 들어오게 된다. 뭐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GT라인까지도 한번 살펴보면 GT라인에 프론트 LED 센터 포지셔닝 램프가 뭐 추가가 됐다. 뭐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 그 다음에 3스포크 스티어링 휠로 됐다.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쭉 되어 있는데 3스포크가 되면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옵션들을 쫙 트림별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추가 옵션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가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모터, 4륜 쓸 수 있는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 없습니다. 그냥 쭉 다 모든 트림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는 옵션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라이트에서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138만원짜리가 110만원이 되면서 28만원이 떨어졌고, 에어에서는 94만원에서 65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29만원의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도대체 이게 떨어진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옵션이 좀 빠졌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빠진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가면서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분명히 옵션 가격이 떨어졌으면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에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데 79만원이던 게 104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디지털 키 1에서 디지털 키 2로 바뀌었다. 굉장히 좋은 기능으로 바뀐 거 제가 앞에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전동식 틸트 스티어링 휠로 변경이 되면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104만원으로 25만원 인상이 되었다. 컨비니언스 살펴보면 라이트에서 원래는 9모델이 59만원이었어요. 근데 9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키가 빠지면서 9만원이 저렴해진 겁니다. 네, 그렇게 된 거고, 나머지 에어, 어스, GT 라인에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된 거, 이건 똑같고요. 하이테크가 좀 많이 바뀌었죠.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에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똑같은데 168만원짜리가 69만원으로 99만원이나 저렴해졌어요. 그 이유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기존의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와 서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가 모니터링으로 빠지면서 가격이 확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이테크 모델을 한번 살펴보면 실외 V2L 커넥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저것 막 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고 꼭 이렇게 옵션질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딱 구분 지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 하이테크? 안 넣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트랙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이테크를 선택하면 이걸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게 아니라 프리미엄을 선택해야 모니터링을 선택하게 해줬어요. 자, 그렇다면 프리미엄이 어떤 건지를 이제 살펴보면 되겠는데,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외관에 LED 헤드램프 들어가고 웰컴 라이트 들어가고 디자인적으로 들어간 거,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일을 추가해야만 이런 고급 사양을 넣을 수가 있어 라는 거예요. 모니터링 팩 되게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특히나 서라운드 뷰 모니터 같은 경우는 요즘에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옵션인 건데, 이거를 편하게 선택할 수 없게 하고 반드시 이런 스타일 옵션 같은 프리미엄 옵션을 선택해야만 이 모니터링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다. 어처구니 없지? 너무 대놓고 옵션지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기존의 프리미엄이 예전에는 114만원이었던 게 104만원으로 10만원이 저렴해졌어요. 근데 이게 큰 차이는 없고, 블랙 하이그로시 그 지문 많이 묻었던 게 내장재가 좀 바뀌면서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됐던 건데, 그러기에 10만원 싸게 해준 건 한 대를 시게 때리고 약을 한번 살짝 후시딘 발라줬다, 뭐 이런 느낌이지 않나 싶은데, 기존의 하이테크가 99만원이 싸졌잖아. 그러면 이게 빠진 것만큼 99만원이 돼야 되거든, 모니터링 팩이. 근데 99만원이 아니라 79만원이 됐습니다. 20만원 싸게 떨어뜨려 줬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후시딘 발라주고 밴드도 붙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스와 GT 라인에는 모니터링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다. 프리미엄, 자, 이것도 좀 웃겨. 프리미엄 사운드, 요게 이제 메리디안 9모델이
모델이나 신모델 똑같은 메리디안으로 들어갔는데 에어에서는 이제 선택이 안 되고 어스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 이것도 옵션질이다. 네 프리미엄 사운드 어스에서나 써야지. 뭐 어디 에어에서 써. 뭐 가격은 변동 없어요. 한 대 세게 때리기만 했지 후시디는 안 발라줬다. 썬루프도 똑같아. 기존에는 에어에서도 선택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네가 감히 분명히 뭐 기아 관계자들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아니 거기에서 어차피 선택 안 하더라. 어스에 좀 더 치중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겠지만 뭐 핑계야 만들려면 뭐 충분히 만드니까. 그렇죠. 그래도 가격 동결에 배터리 늘어났고 에어백 2개 추가하고 아유 그래도 뭐 빌트인 캠이 이번에 2가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1이었는데 자 가격이 69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저렴해졌어요. 근데 이게 저렴해진 이유가 있는 게 보조 배터리가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만 원으로 진행이 됐다. 이번에 추가된 옵션이 있는데요. 스마트 커넥트입니다. 이 스마트 커넥트가 왜 추가가 되었느냐라고 보면은 디지털 센터 미러 최근에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지문 인식 시스템 요것도 CCNC에서 들어가는 기능인데 요게 이제 CCNC가 적용이 되면서 당연히 추가적으로 트림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새끼들이 이 시기 한 대 때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때렸어요. 이게 뭐냐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은 기존 9모델에서 어스 이상부터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됐던 기능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스로 좀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싶은데 얘네들이 옵션질로 뺐습니다. 또 65만 원 에어에는 네가 감히 여기 또 들어갔어. 여기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없습니다. 어스에서부터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130만 원으로 올라가요. 네, 그러면서 네 이거 쓰고 싶으면 무조건 이거 해야 돼 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 충돌 방지 보조도 원래는 어스에 기본적으로 들어갔었어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전방도 같이 포함이 되면서 이게 또 옵션질로 바뀌었다. 20인치 휠 타이어가 4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5만 원 깎아준 느낌이에요. 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기본 옵션, 그 다음에 추가 옵션 관련해서 9모델과 변경된 거 한번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가격이 동결이 됐고 배터리 용량 늘어나고 에어백도 2개 추가가 되면서 뭔가 그럴싸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페이스리프트 같은 거 진행하게 되면 적으면 200, 진짜 많게는 3,400만 원이 올라갔었는데 아이오닉 5처럼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게 또 가격이 동결이 되면서 옵션도 좋게 됐어요. 근데 1, 2 내가 볼 때 한 3번 정도 친 것 같은 옵션질로 네, 이렇게 빵빵빵 때려버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차량 가격이 세제 혜택 전으로 6,613만 원이 나옵니다.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에 어스 2륜으로 해서 풀옵션을 딱 때리면 세제 혜택 전 가격이 6,630만 원입니다. 그러면 배터리 용량도 늘어났고 디지털 키 2에다가 첨단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됐어요. CCNC 뭐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17만 원만 인상이 됐다. 중간급 트림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겠지만 풀옵션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혜자스러운 옵션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9모델, 10모델 가격표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 제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었습니다. 안녕.